산이라는 것이 그렇다. 멀리서 바라볼 땐 아무렇게나 거칠게 우거진 듯 보여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없이 여리고 순한 얼굴을 띠고 있다. 수풀을 헤치고 만난 그 첫 번째 얼굴. 바로 연분홍빛 희미하게 머금은 우리나라 특산종 병꽃나무다. 이거는 이제 꽃의 모양이 옛날에 쓰던 호리병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병꽃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이게 꽃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피고 하니까 벌나비도 꿀을 빨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는 꿀을 채취 목적으로 심는 밀원 식물로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병꽃나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자생을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 꽃 모양이 이쁘고 또 꿀이 많이 나와서 밀원 식물이 되니까 외국에서 도입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반출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흔한 편이에요. 5월 중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며 처음엔 노랗게 피었다가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부드러운 새순, 이거는 나물로 먹습니다. 데쳐갖고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거나 또는 그 데쳐가지고 바로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양념에 버무려서 먹으면은 아삭아삭한 맛있어요. 이것도. 맛이나 향은 어떠세요? 이것도 특별히 다른 나물들처럼 그렇게 뜰고 쓰고 그런 맛이 없이 담백한 그런 맛이에요. 약초꾼의 본능이 슬 발동했다. 그냥 담백해요. 특별한 향이 진하다든가 좋은 향긋한 향이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 단맛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씹는 식감으로 즐길 수 있는 나물. 병꽃나무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또 어떤 사냐초가 반갑게 맞아줄까? 겉과 속이 다르다 하여 이름 붙여진 나무, 바로 다름나무다. 아직 보송보송한 솜털을 채떼지 못한 어린 묘목. 클수록 아카시아 잎과 비슷한 모양새로 자라나지만 깊은 산 은둔함에 산다 하여 숲속의 은둔자라고도 불린다.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나무는 다릅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선화삼이라 검색을 해보면은 갑상선 질환에 아주 맹약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다릅나무가 선화삼이에요. 이제 이걸 갑상선 질환에 약으로 쓰는 건데, 이제 다릅나무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요 새순을 따가지고 이제 약으로 만드는데 가마솥에다가 한 48시간을 삶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졸고 졸아가지고 물엿처럼 걸쭉해집니다.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반 스푼 정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제 여동생이 목젖이 툭 튀나오고 눈이 붕어 눈처럼 막 이렇게 커지고 그렇게 갑상선이 심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삶아서 먹였어요. 보통의 갑상선 질환 기운이 없는 사람은 비린내가 엄청 심하고 쓴맛도 엄청 강해요.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동생도 이제 제가 반 스푼, 밥 먹는 숟가락으로 반 스푼만 먹으라고 했는데 달고 고소하고 맛있다고 한 숟가락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정량을 지켜야 되는데 한 숟가락 이상은 더 이상 먹으면 좀 곤란해요. 온갖 이로운 사냐초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산. 하지만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어여쁜 산나물 마냥 호로리 바람에 나무끼는 독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사극에 보면은 왕이 제지은 신하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내리던 사약의 원료로 쓰는 양명은 초라고 하고 우리가 부르는 식물명은 투구꽃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열의 사리풀로 병정의 투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딴 투구꽃. 그런데 이제 이 풀이 봄철에 주변에 다른 풀들이 올라오기 전에 메마른 땅일 때 얘부터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가 지금은 이제 조금 커놓으니까 그 색이 많이 옅어졌는데 이 줄기가 아주 보라색으로 기름칠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통통하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산나물인 줄 알고 뜯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독초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독초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뭐 나물로 이용한다든가 약으로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캐보진 않았는데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한번 캐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관상용으로도 인기를 끄는 식물이지만 이 뿌리엔 강한 독을 품고 있다. 가느다란 실뿌리가 있고 여기에 덩어리가 맺힌 덩이 뿌리가 있네요. 뿌리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분은 아코니틴. 과거 서양의 인디언들은 이 독성분을 화살촉에 묻혀 짐승을 사냥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전해진다. 이걸 삶아서 먹으면은 바로 피를 토하고 죽는 사약의 원료입니다, 이게. 저도 뿌리 모양은 처음 봅니다. 그렇게 독초와의 아찔했던 만남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하늘의 표정이 심상찮다 했다. 온열 장마에 불어난 계곡물이 세차게 쏟아져 내린다. 질긴 장마의 시작이다. 헌데 이 굵은 빌 속에서도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고산지대, 촉촉한 습기를 머금고 자라는 귀한 산야초. 자그마한 풀들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며 우람한 덩치를 뽐내는 병풍치다. 병풍치는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대감들 뒤에 병풍처럼 길게 펼쳐놓는 병풍처럼 식물의 잎들 중에서는 병풍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병풍을 닮은 치나물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병풍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로 나무 그늘 아래 응달진 곳을 좋아하며 잡초가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병풍치. 생김새는 머위나 곰치와도 비슷하지만 잎의 크기는 몇 곱절 더 크게 자란다. 그거는 이제 낮은 지역에서는 여름에 햇볕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온이 서늘한 높은 고산지대, 거기다가 물이 많이 흘러가는 계곡 옆에 그런 데서 이제 선선한 그런 기후를 좋아해서 그런 데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곰치를 뜯다가 병풍치를 만나면은 뜯던 곰치를 다 버리고 병풍치 뜯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뭐 향이라든가 맛이 뛰어나고 또 곰치는 이제 약간 쌉스러운 맛이 나는 반면에 병풍치는 아주 은은한 향긋한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병풍치를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그러고 곰치를 산나물의 제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연에선 대개 뿌리를 통해 번식하며
최소 3년 이상 자라야 채취할 수 있는 고급 산채. 그만큼 맛보기에도 귀한 산나물이다. 거의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뭐 대량으로 재배를 하면은 시중에 판매용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을 하고 있고 재배를 해도 그런 데서만 재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질 생산되질 않으니까 시중에서는 판매하기가 애매한 나물이자 약초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뭐 상위 0.1% 정도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물입니다. 산과 땅이 집이 되고 바람과 하늘이 시계가 되는 자연. 그 품속엔 사시절 부단히 제 몫을 다하는 사냐초가 있다. 호남 상권의 1번지 광주 충장로. 이곳은 광주 도로의 기준이 되는 도로 원표가 있는 곳이자 터미널이 자리 잡았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덕에 상권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광주의 발전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충장로의 역사. 오늘은 충장로 굽이굽이 깃든 삶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의 모습. 하지만 충장로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발에 딱 맞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불러. 네. 이거 한번 신어. 이 신발이 아주 편하거든요. 괜찮아?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이용했던 가게로 사장님 이렇게 신발이 제 발에는 아주 편리하고 사장님이 한 번에 딱 신발을 이렇게 골라주십니다. 오늘 신발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예, 잘 신으세요. 또 돌리겠습니다. 예, 잘 신으세요. 예. 다음 뵐게요. 예, 가세요. 22살의 청년은 어느덧 충장로의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구두와 함께 50년 넘게 같이 들어가고 있네요. 풋풋했던 청년의 눈가엔 세월이 새겨졌습니다. 배고팠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신발을 만진 게 이젠 천직이 됐습니다. 이 작은 작업장은 평생 직장이 됐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관공서에 그래도 활동하신 분은 우리 신발을 거의 안 신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어디 관공서 가면은 다 알 수 있는 사람, 단골이니까 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이제 한때는 많이 했고. 누구라도 이곳을 찾으면 자신에게 꼭 맞는 신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 발이 되어주는 신발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발이 완전 짝짝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우리가 골을 만들어야 돼요. 실제 이제 발이 불편한 사람들이 진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오는데 그것을 제가 만들어줘서 발이 편하면서 만족했을 때 진짜 불편한 발을 해결해 주는 그 이상 뭐 제가 더 큰 일이 있겠어요. 가장 그런 것이 보람된 일이고 또 내가 하는 직업이고 떳떳하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난 50년 참 잘 걸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장로엔 자부심 하나로 오랜 시간 가게를 운영해온 곳이 많습니다. 1980년부터 한복을 디자인한 사장님. 이 가위에 한복집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 맨 처음에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아, 그럼 이 가위만 40년을 쓰신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도 지금 현재 나오는 가위보다도 더 정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한 충장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충장로에서만 생활을 했거든요. 제 삶의 터전이고 이곳이 가장 제 삶에 있어서는 친근한 곳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40년의 세월을 간직한 또 다른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다양한 배지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충장로를 대표하는 마크사입니다. 일단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 학생들 명찰 있잖아요. 학생이나 군인이나 명찰을 달고 그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패지라 그러죠. 자수로 나와가지고 옷에 붙이고 유니폼에 붙이고 그러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위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키다 보니 충장로의 역사가 눈에 훤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외국도 수출하고 그랬어요. 말이 수출이지 꼭 우리가 그걸 센터를 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권도가 보급이 많이 됐어요. 미주라든가 카나다, 미주 그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서 운동하던 사범들이 진출했을 때 마크 수나갖고 나가고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화려했던 영광은 지난날의 추억이 됐습니다. 이젠 단골들로 근근히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절로 돌아오게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전남도청 이전과 신도시 개발로 한적해진 충장로. 이쪽 싹 해주셔. 진짜 상드려야 돼, 상드려야 돼. 너무너무 잘해요. 칭찬이 자자한 이분은 충장로 봉사대장. 예, 이게 요즘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게 충장로의 사람 왕래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오는 이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미력 하나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매일 하고 계시나요? 예, 하여튼 뭐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날마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겠죠?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충장로. 이제 오래된 가게들은 젊은 세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우선 꾸준히 몇십 년 동안 성실히 하셔가지고 그 노하우를 제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요즘 세대들한테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믿고 맡길 정도입니다. 젊은 사장님 덕분에 젊은 고객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돌반지 기본형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이게 너무 무난하다고 생각들 하셨는지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금수저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네. 대를 이어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가게들. 이번엔 충장로를 대표하는 안경환을 찾았습니다. 색깔이 좀 그렇다. 콜드. 콜드. 버리고 이곳 역시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4년을 해오면서 그 긴 그 역사 속에 이 가게를 우리 작은 아이들이 좀 맡아가지고 오래오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늘 하던 대로 꾸준히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작년에 100년 가게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훈장입니다. 처음에 76년도에 광주를 돌아가지고 이런 모든 우리 안경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했던 것이 여기에 다 묻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제일로 특별한 것은 동판 사업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광주에 76년에 들어왔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누가 파가도 못 오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래서 100년이고
계속 여기다 놔두는 이 동판입니다. 충장로 4가 5가를 중심으로 30년 이상 된 가게 앞에 동판을 설치해 가게의 역사를 입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사명감으로 충장로를 꿋꿋하게 지켜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종합적인 판로, 정말 하나의 충장로 거리에 정말 백화점과 상가와 거리 모습을 묶어서 처음에 했다가 야 이렇게 하면 너무 산만하다. 그러니까 거리는 거리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그리고 품목은 품목대로 이렇게 분업화를 해서 이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분리 작업을 첫 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점 정리를 해서 요약하게 됐습니다. 네. 충장로 오래된 가게는 존재해온 세월만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응이 좋고 또 이 책자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해주세요. 줄이 서 있어요. 지금 자기 오래된 가게에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춘이 서린 충장로. 충장로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상인들은 지난 시절 풍경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충장로를 옛날에 그 화려했던 그런 시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다시 그 중심적인 상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기도 힘들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이 바탕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쉽게 버리지가 않죠. 그 이쁜 말로 말하면 장인정신이랄까 그렇습니다. 50년 이렇게 구두만 평생 만들어 왔는데 100년 가게를 앞두고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사실 100년 가게로 가고 싶고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세월을 버티고 살아있는 역사가 된 충장로의 오래된 가게. 이들의 내일이 더 오래도록 빛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직 이맘때만 만나볼 수 있는 여름꽃들, 멋진 사진도 찍고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전남의 아름다운 꽃밭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의 해바라기 농장입니다. 해남 해바라기 농장은 최근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자 가족, 친구와 함께 나들이 장소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나 영암 3호읍 등 도심지에서 약 3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은 해남 해바라기 농장은 여름을 맞아 목포 등 전남 서남권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꼭 찾는 관광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남 해바라기 농장은 약 28.7헥타르의 넓이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넓은 간척지를 가득 물들인 노란 해바라기, 상상만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어지간한 어른이 까치발을 하고 서서 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해바라기 농장은 유럽이나 호주의 이국적인 초원에 서 있는 기분마저 들게 할 정도입니다. 해바라기 농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노란 꽃밭 한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으며 인생샷을 남기는데요. 꽃밭이 선명한 노란색과 초록색을 띠는 만큼 이왕이면 밝은 색깔의 코디가 잘 어울린다는 꿀팁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들의 몸과 마음처럼 축 처져 있는 해바라기는 해가 뜨면 이름 그대로 해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드는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덕분에 시간을 맞춰가면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해바라기의 꽃말처럼 여행객들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안의 회산 백년지입니다. 한 농부의 작은 정성이 이렇게 큰일이 될 수 있다? 1955년 무안의 한 평범한 저수지에 심은 12뿌리의 백년이 이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규모의 백년 자생지가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만 평 정도 되는 이 연못에는 7월부터 백년꽃이 피기 시작해 9월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그 석 달 가운데 가장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8월에는 해마다 연꽃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볼 수가 없다고 하니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래야겠네요. 연꽃은 더러운 물속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불가에서 특히 의미가 깊은 꽃으로 여겨지는데요. 불가에서는 연꽃의 이런 특성이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같다고 해서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삼고 있습니다. 호수가 육지로 보일 정도로 빼곡히 매운 연꽃잎들과 이 사이로 피어나 매달려 있는 하얀 연꽃은 보기만 해도 미소를 자아내게 하는데요. 이런 연꽃밭 사이를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인생샷을 남기면 더욱 좋겠죠? 세 번째로 신안 도초도의 수국공원입니다. 국내에서도 큰 섬으로 꼽히는 도초도에는 무려 13.14헥타르 규모의 수국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수국공원은 이름 그대로 수국이 주인공으로 보라색, 분홍색, 파랑색 등 형형색색 14만 본, 200만 송이의 수국이 활짝 펴서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수국은 초여름에 피기 시작하는 꽃으로 둥근 모양인 꽃차례를 이루어 꽃을 피는데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차 청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토양의 성분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열매가 생기지 않지만 야생용 수국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문학작품이나 영화 등에서 초여름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등장하는 수국은 꽃피는 시절이 장마와 겹쳐 서정적인 분위기로 묘사되는 경우가 잦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도초도에서 수국이 만개한 꽃길을 걷고 있으면 생각도 맑아지고 마음이 더없이 가벼워진다고 하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힐링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가기 좋은 전남의 아름다운 여름 꽃밭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철의 비바람을 이겨내고자라 더욱 화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꽃을 바라보며 오직 이때만 즐길 수 있는 추억을 멋진 사진으로 남겨보면 참 좋겠죠?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운동이죠. 때론 우아하게, 때론 날렵하게, 극과 극 매력 뽐내는 이색 운동 열전, 오늘 제가 직접 참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만 믿고 함께 가보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현대인의 필수템 운동. 운동이지 원들이겠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다고요? 때론 우아하게 또는 묵직하게 극과 극 폴댄스와 주짓수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첫 번째 주자를 찾아서 여러분, 저도 복장 맞췄습니다. 저도 TV에서만 봤던, 영화에서만 봤던 폴댄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복장 맞췄는데요. 네. 사자 한번 잡아봤더니 미끄러져요. 그렇죠. 예. 요령이 반이고 힘이 반이에요.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요령이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령도 중요하지만 이거 봉을 잡고 매달리려면 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력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쉬워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가녀린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이 남자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이거? 남자들이 유리한데 이게 편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외국에는 남자분들 진짜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제가 폴댄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들은 힘밖에 없어서. 체중과 중력을 이겨내는 폴댄스. 약간의 요령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연성 향상에 다이어트는 물론 쑥쑥 늘어나는 체력은 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동작인가요? 네, 첫 번째는 펜슬이라는 동작인데요. 복근에 힘을 주시고 몸을 쫙 펴서 도는 동작이에요. 오, 위아래, 위아래, 아래. 이걸.
쉽게만 봤다간 큰 코 다치기 마련.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 발달에 참 좋다는 점. 아이고 기정 리포터. 이래서 오늘 성공하겠어요? 핫바디를 원하는 자여 폴댄스의 매력에 빠질지어다. 기초 동작만 했을 뿐인데 온몸에 후끈후끈 폭군에 힘을 주고 이루어지는 펜슬 동작. 과연 우리의 기정 리포터? 오, 성공했습니다. 운동뽀글이 폴과 함께 날다. 와, 맨몸 하나로 폴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도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힘도 막 길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여성분들 중에 나는 무서워요 하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니까 여성분들 겁이 많잖아요. 본인들이 떨어질까봐 겁내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제대로 연습만 많이 하시면 안전하게 폴 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손을 잠깐 봤는데 선생님 손 한번 보여주세요. 오, 보세요. 제가 살짝 봐도 여기 굳은 살 아니에요, 굳은 살. 네. 야, 세상에 공짜로 그냥 잘 되는 법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야, 피나는 노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손을 버리고 저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아, 근육, 아름다운 근육,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피나는 노력은 딱딱하게 자리 잡은 굳은 살로 증명되고 후끈후끈 폴댄스에 대한 사랑은 각종 대회를 섭렵한 수상 기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폴과 내가 하나 되는 지경, 일명 폴아일체로 빠져드는 중 우아한 동작에 숨은 치명적인 매력. 보기 좋은 운동이 몸에도 좋다더니 보기만 해도 감탄사 연발. 운동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자리매김한 폴댄스의 멋진 동작들. 나비처럼 살랑살랑 맴돌며 내 마음에 가뿐히 착지. 심쿵 유발자 폴댄스 너. 우아함이면 우아함, 힘이면 힘. 여러분, 하나의 예술 같은 폴댄스 홍보 시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에 좋고요. 두 번째 몸매 보정 효과 있고요. 세 번째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배우러 오세요. 우아한 자태 속 운동 효과 만점 폴댄스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극과 극 체험 다음 주인공은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자, 도장 끌어와. 그야말로 말인못 전화의 기정 리포터도 깨갱하게 만드는 박력 있는 현장. 이색 스포츠를 찾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업어치고 매치고 꺾고 비명소리 저 기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운동인가요? 주짓수라는 운동인데요. 일단 일본에서 이제 바탕으로 돼서 유도와 비슷한 운동인데 꺾고 맺히고 넘어져서도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주짓수란 유술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이 유술이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주짓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낯선 이름과는 달리 찾는 이들이 참 많다는 인기 종목. 호신술에 정신 수양까지 요즘 떠오르는 핫한 운동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주짓수를 시작한 것 같아요. 하얀색 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3달. 아니, 주짓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강해지고 싶어서 주짓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남자는 강해야죠. 아니, 그런데 강해지려고 하면 많은 운동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콕 찍어서 주짓수를 선택한 이유는? 주짓수는 일단 저를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짓수를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립니다. 거친 동작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 운동 중인 여성 회원들 발견. 보기만 해도 그냥 힘이 느껴지는데 여성 회원도 있습니다. 저기 주짓수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구경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됐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밌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주짓수의 매력이 이제 흠뻑 빠졌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잠깐 해봐도 좀 힘겹거든요. 그죠. 힘을 많이 쓰니까 지금 코에도 지금 땀이 가득한데 또 어떤 매력이 또 있을까요? 그냥 좀 사람들끼리 좀 더 잘 친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운동 자체에 매력이 있어. 작은 힘이 큰 힘이 되는 기적. 서로 간의 이해와 호흡으로 합을 맞추고 경쟁하는 주짓수.
아, 관장님. 야, 파이팅이 넘치네요, 주짓수가. 아, 예. 근데 보니까 기술들이, 제가 딱 봐도 그냥 금방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운동 좀 했거든요. 이거 자꾸 뭐 대충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 저랑 한번 붙어보실래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또 운동으로 단련된 최기정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이 보는 것하고 실제로 맞닥뜨려 보니까 주짓수라는 이게 운동이 기술들이 무시무시한데 어떤 기술들인지 좀 알려주세요. 주짓수 기술. 첫 번째는? 안바입니다. 안바. 어떤 기술인가요? 안바란 기술은 팔을 꺾는 기술인데 일단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기술은 상대방이 저를 넘어뜨려서 가격을 할 때 제가 팔을 잡고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서 팔을 꺾어서 항복을 받는 게 안바입니다. 주짓수 두 번째 기술 어떤 기술인가요? 삼각 조르기. 삼각 조르기. 방금 안바가 걸렸을 때 팔이 빠지는 경우에 상대방 목과 남은 팔을 이용하여서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서 항복을 받는 기술이 삼각 조르기입니다. 주짓수 세 번째 기술. 리스트락입니다. 리스트락은 쉽게 말씀드리면 손목 꺾기란 기술인데 앞에 해왔던 기술들이 안 들어갔을 때 가장 손쉽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손목 꺾기 기술입니다. 현역 선수로도 활동 이상무, 주짓수의 매력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싶은 박익순 관장님의 노력. 강인함과 유연함까지 함께 갖고 있는 주짓수. 야, 이 주짓수의 도대체 정확한 매력은 뭘까요? 일단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 체육관에 자신감 없이 들어온 애들은 보았지만 나갈 때는 항상 자신감 얻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체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 주짓수의 기술뿐만 아니라 예의뿐만 아니라 성취감까지. 예, 모든 걸 그냥 체력적으로, 인성적으로 모든 걸 이제 체육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짓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강해지고 싶은 자 주짓수로 오라. 모두 주짓수 하세요. 극과 극, 180도 다른 특별한 이색 운동이 떴다. 우아한 자태로 예술 감각 일깨우는 폴댄스냐, 강인한 매력으로 사로잡는 주짓수냐. 여러분도 폴댄스와 주짓수의 건강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우아하게 폴댄스로 날아 묵직하게 주짓수로 쏜다. 서로 다른 이색 운동이 주는 매력.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폴댄스와 주짓수의 건강한 매력에 퐁당 빠져보세요. 오늘 청년을 만나러 온 곳은 울진인데요. 비록 아담한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크고 특별한 꿈을 그려간다는 그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진에서 지역을 알리는 로컬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손정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고향인 울진으로 내려온 정인 씨는 로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데요. 패션 디자인이나 가구 디자인은 익숙해도 이 로컬 디자인은 생소하기만 하죠. 정인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로컬 디자인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신조로 클라이언트의 사업성과 지역성을 같이 고민해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특산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부터 로고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울진의 땅과 바다에서 자라는 특산품들도 디자인을 만나면 이렇게 세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시골에서 디자인 스튜디오가 잘 될까 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하네요. 울진에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클라이언트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저도 처음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또 많이 들었고 근데 발로 뛰어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고 디자인이 없어서 막 사업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로 뛰어서 작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뭐 사이트 검색해서 와주시고 지나가다가 들려서 그렇게 일이 연계되는 경우가 지금은 있습니다. 정인 씨의 대표작은 마치 LP판 같은 고포 미역의 포장 디자인인데요. 이 기발한 디자인을 통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선정됐고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지역을 알리자라는 게 이 사업의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지역을 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울진에 좀 외지인들한테 좀 잘 알려져 있는 특산품이 고포 미역이거든요. 그래서 고포 미역을 디자인을 해보자 해서 이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낼까? 근데 고포라는 바다의 느낌이 좀 감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미역을 먹는 사람이 좀 바닷가에 온 듯한 느낌?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LP 형태로 만들어서 좀 그 파도 소리를 들었던 그 경험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울진 미역 특징이 이렇게 막 머리카락처럼 막 이렇게 대용량으로만 판매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사기도 부담스럽고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할지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용량이 많다 보니까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작아서 그럼 이거를 좀 현대인의 식습관에 맞게 좀 소분화를 하는데 계량화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반 형태가 피자 나누듯이 쉽게 나눠지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다녔던 정인 씨. 그녀의 빛깔과 철학이 담긴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요. 정인 씨가 가진 재능 덕분에 울진의 특산품들이 한층 눈부신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죠? 근데 서울에 가면 좀 다양한 고향을 가진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의 고향을 울진이라고 말하면 또 울산? 울주? 울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울진하면 대게고 사실 울진하면 송인데 그런 것들도 뭐 영덕이나 봉화한테 좀 그런 거 뺏기고 그래서 옛날부터 울진을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래서 울진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울진 특산품 디자인으로 그거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 아이템을 얘기를 하면 울진에서 되겠나? 뭐 울진에서 그런 게 먹힐까? 라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의외로 더 디자인이 많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더 외부에 맡기다 보니까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도 디자인을 합니다. 라고 가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울진 출신 디자이너 젊다라는 거, 청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발로 뛰면서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인 씨. 이 일을 하면서 고향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 간다는데요. 이곳도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울진 전통 소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소금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을 했었고요. 울진의 전통적인 것들,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지역적으로 가치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울진 해변에도 염전이 많았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잊혀져가는 울진 소금의 가치가 현대적인 디자인을 만나 다시 반짝입니다. 젊은 세대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었는데 지금 위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또 틀을 잡아주니까 저희들은 미래가 상당히 지금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의 우수한 특산품과 청년의 참신한 에너지가 만나 밝은 내일을 함께 그려가는 일. 이곳은 또 어딜까요? 네, 여기는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재배된 블루베리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로고 디자인과 브랜드 전반을 조금 작업을 했었습니다.
울진의 특산품에는 맛과 향이 진한 블루베리도 있는데요. 울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고향을 알고 싶은 진심이 담긴 정인 씨의 디자인은 울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디자인이 나온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름도 그렇고 그림 디자인도 아주 마음에 들고 그래서 농장이 앞으로 번창할 때까지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또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나봐요? 예, 아주 마음에 들죠. 예. 다시 돌아온 디자인 스튜디오. 그런데 이번엔 정인 씨가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출판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울진에서 그려가는 또 다른 꿈이 바로 환경에 관한 책을 만드는 일인데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정인 씨. 그녀의 다음 꿈이 궁금해집니다. 울진의 청년 사업가가 굉장히 많으신데 좀 같이 모여서 우리 사업의 지역의 향방, 사업의 향방을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 이 스튜디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연락 주시고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좀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빛내는 디자인을 하고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책을 만듭니다. 열혈 청년 정인 씨가 있어서 더 행복할 울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